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멘탈 관리와 인간관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멘탈이라는 말은 당연히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정신이 없고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을 때 그거를 표현하고자 우리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진 말이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멘탈이 강하다는 사실은 좋게 쓰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떤 일을 갖다 굉장히 어려운데 끝까지 잘 해낼 때 넌 참 멘탈이 강해. 그거는 칭찬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계속 뭔가 잘못해서 주위에서 그 사람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막 웃으면서 지냈을 때 야, 넌 진짜 멘탈이 강하다. 그거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 됩니다. 멘탈이 약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멘탈이 약하다라는 말은 누군가 뭔가 힘든 상황을 넘기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 멘탈이 약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면은 그때는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약하다는 내가 나에 대해서 쓰이는 말이라기보다는 남이 나에 대해서 쓰이는 말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남의 판단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쓰이게 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멘탈이 약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사실은 내가 뜻대로 일이 안 됐으니까 굉장히 나는 나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연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갖다 탓하게 될 때 멘탈이 약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역시 내 안에 비판자가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강해 보이는 사람과 실제로 강한 사람이 약간은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동기는 불안과 공포와 강박이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옆에서 볼 때는 무척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고통의 구간이었지 한 번도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계속 뭔가 주위에서는 눈치를 주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볼 때는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분은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눈치가 굉장히 없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멘탈이 강해 보이는 경우와 실제로 멘탈이 그 사람이 강하고 편안한 경우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세상에는 멘탈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강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멘탈이 강하고 실제로도 강하고 강해 보이는 어떤 일치점을 보이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 그 특성은 일단 인내력입니다. 그래서 근면하고 끈기가 있고 일을 한번 맡으면 완벽주의적으로 해야 되고 본인이 이 다음을 넘어서 야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끈기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겉에서 볼 때도 멘탈이 강하고 스스로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율성인데요. 자율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전반적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유능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의식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불만이나 자기 혐오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될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현재 갖고 있는 고난을 갖다 자신이 살아가는 전체 인생의 행보에 자리매김하면서 어떤 자기 일관성을 갖다 유지합니다. 그런 분들은 멘탈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멘탈이 강해서 그거를 잘 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잘하는 거를 갖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를 갖다 누적해서 성장 과정에 쌓이다가 보면은 본인이 조금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높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 중에서 계속 주위의 강요로 인해서 내가 못하는 거에 도전해서 어거지로 해서 실패를 맛보게끔 강요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일을 시작하더라도 설마 내가 잘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못하는 건데 어거지로 해서 계속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무엇이냐?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내내 공부를 못해서 실패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확실히 본인이 분명한 거를 갖다 찾게 될 때까지는 보통은 멘탈이 약하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성장 과정 중에서 계속 주위의 압박에 의해서 못하는 거를 강요받았던 사람들은 성인기가 되어서도 충분히 독립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주변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는 멘탈이 약해서 실패하는 거다라고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나 주변에서는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은 실패할 수 없는 거를 계속 강요받고 계속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거를 계속 강요받으면은 악순환으로 멘탈은 계속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뭐가 되었든지 내가 성공하고 잘하는 거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멘탈은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성장 과정에서 못하는 거를 계속 강요받을수록 우리의 멘탈은 약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도 그러하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그러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조용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맨날 부모님은 너 그렇게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성공하겠니? 어떻게 성공하겠니?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멘탈은 지금도 약하며 연장선상에서 집에 가서 부모님을 볼 때마다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결국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못하는 거를 계속 강요받고 계속 실패하고 강요받고 실패하다를 반복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게 세뇌가 되어서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끝없이 도전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닌 인생 전반에 대해서 멘탈이 약해지게 됩니다. 극복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실패 상황을 잘 피해야 됩니다. 나의 실패한 상황을 갖다 노력으로 극복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고통은 맛보면 맛볼수록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집니다. 공포는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상을 대할 때마다 난 너무 멘탈이 약해 라고 느끼게 되면은 내가 멘탈을 키워서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거를 갖다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멀찌감히 일단은 피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이 엄청나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역설적으로 멘탈이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무력감을 갖다 야기하는 나의 멘탈을 약해지게 하는 상황 자체를 갖다 피하는 게 사실은 최우선이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찾고 시간이 지나도 그거를 찾게 되면은 열심히 하게 되면서 강해지게 되는 우리 안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부분의 분들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다가 보면은 내가 멘탈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내가 뭔가를 해서 다시 무너지는 시점이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비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멘탈이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요. 나는 나한테 멘탈이 약하다는 느낌을 주고 비난하는 사람을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사람은 때때로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때때로 부모님일 수도 있으며 때때로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나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멘탈이 약해지게 되면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대가 보기에는 40대, 50대도 멘탈이 약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20대는 그 얘기를 했다가는 아마 해고를 당하거나 굉장히 처참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뿐이지요. 자, 20대가 이렇게 카톡하고 있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그러면은 너는 멘탈이 약해. 그러니까 하다가 그렇게 딴짓을 하지 않은데요. 20대가 이렇게 부모님 보잖아요. 부모님도 똑같이 카톡하고 있고 똑같이 동영상 보고 똑같이 유튜브 보고 똑같이 텔레비 보고 똑같이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똑같이 밥 많이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보기에는 다 멘탈이 약한 사람이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쟤보다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역시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차이는 없는데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입니다. 나는 아직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게 내가 부족해서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무기력을 내가 아무리 해도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기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때때로 나는 너무 지쳐서 도저히 이걸 못해서 내 생각의 무기력입니다. 내 주위에서 나한테 할 수 있다는 거짓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내내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무기력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거를 나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규정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어떤 의지 밖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느냐 그거를 내가 보느냐 남이 보느냐 그거를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대가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결국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 용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이 용어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어가 어느 사람한테 가면은 만성피로 증후군이 되는 거며 어느 사람한테 가면은 갱년기가 되는 거며 어느 의사한테 가게 되면은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땐 이제 규정을 나눠보게 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데 진짜 그 일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해봐도 되게 내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고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돈도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어떻게 되나 보면 됩니다. 그만뒀더니 금세 모든 게 복귀가 돼서 나의 모든 게 제대로 된다. 그럼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만두고 났더니 그나마 거기를 다닐 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나는 더 엉망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번아웃이 아니라 그때는 신체적 무기력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보건 우울증에 의한 무기력이 아닌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몇 년 동안 이 일을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못하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저는 그거를 번아웃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한번 조금만 쉬어보라 그럽니다. 보통은 인간은 모 아니면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때려치거나 말거나로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그럼 얘기합니다. 어차피 직장 번아웃이어서 못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쯤 휴가를 갖다 얻으세요. 그래서 어차피 휴가 없이 열심히 일해서 옛날에는 이사가 되고 사장이 돼야지 했는데 휴가 받고 그렇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얘기합니다. 어차피 그만두는 것보다는 한 달 쉬는 게 낫다고. 만약에 한 달 쉬었더니 너무너무 내가 신나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번아웃인 게 맞겠지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달을 쉬어도 두 달을 쉬어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번아웃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진짜 죄송하지만 우울증이 왔던 무기력이 온 겁니다. 그때는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길게 잡고 휴직을 갖다 신청하신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멘탈을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내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일을 가까이 하면서 적어도 취미 생활에 있어서만은 내가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